가장 큰 단점은 여기를 퇴직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 50대 나가신 분들은 그냥 나간 다음에 더 이상 일을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좀 소식이 끊기는 거 보면 잘 되는 게 아무래도 없지 않나. 은행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은행원이 그냥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은행을 다니면서 장점 그리고 뭐 단점. 장점은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부모님의 자랑이 된다. 이제 그 뜻은 사회적인 인식이 좋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자 장사한다, 뭐 대출 이자 받아 먹어도 좋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은행 들어갔으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인식이 뭔가 좀 그렇진 않지만 전문직인 것 같고 또 화이트 칼라 직군이고 하니까 돈 만지고. 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도 있고 하셔서 거의 일반 대기업들이랑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대기업분들이 많이 벌긴 하지만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좋은 게 전 좋은 것 같겠지만 많이 힘들고 그리고 제일 가장 큰 단점은 여기를 퇴직하면 할 게 없습니다. 팩트로는 지금 은행원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고 은행에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것도 팩트잖아요. 그죠. 기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이제 희망퇴직하면은 뭐 좀 5억 뭐 이렇게 퇴직금 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책임자님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딴 데 퇴직하신 분들 계세요? 계시죠. 저희 지점에서도 퇴직하시고 많이들 퇴직하세요. 왜냐하면 희망퇴직이라는 게 아직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정년되기 전에는 임금 피크제라 그래서 그죠. 임금 피크제가 되면은 급여도 많이 감소하고 하는데 임금 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퇴직하라는 식으로 좋은 조건을 줘요. 지금 퇴직하면 뭐 자녀들 학자금 돈으로 주고 원래 은행 다니면은 학자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퇴직하면 뭐 연봉의 3배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연봉의 3배 이러니까 뭐 3, 4억 이렇게 목돈 나오니까 퇴직하시죠. 저희는 50대 초중반? 네, 50대 초반? 53세, 4세 이렇게 분들이 희망퇴직 많이 하고 보통 40대 초중반에 나가는 분들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사업 뭐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이 육아에 전념하시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좀 젊을 때 빨리 나가고 그냥 굳이 40대에 나가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면. 그럼 그 50대 나가신 분들은 그냥 나간 다음에 더 이상 일을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좀 소식이 끊기는 거 보면 잘 되는 게 아무래도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이 회사에서만의 성공이 아니라 뭐 흔히 말하는 지점장 이렇게 됐다고 해도 나중에 감사팀장으로 한 번 오고 그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에는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퇴직한 이후에 삶을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제 퇴직을 몇 년 앞두고 계시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제서야 뭐 영농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다 보니까 늦었더라고요. 저는 뭐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은 아무래도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은행원은 나가서 할 게 없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 게 은행에 다니면 돈도 되게 많이 만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되게 많이 배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나가면 할 게 없다고? 은행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은행원이 그냥 은행 규정에 맞는 대출을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는 거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외환이 있어서도 외환거래법이랑 외환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거고 내가 따로 환전 사업자를 내서 그 환전의 영업을 하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무역회사에 다녔으면 무역에 대한 어떤 센스라든지 그런 루트를 얻어서 다른 무역회사를 차릴 수가 있다. 내가 식품회사에 다녔으면 그런 식품의 중간 도소매업자가 되어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중간에 다른 대부업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은행을 또 세울 수도 없는 네, 것이.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의 뭔가가 없어서 보통 예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한창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 은행이 성장하신 분들 건물 많이 사오신 분들이 임대사업자가 되셨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치킨집 이런 거 하시고 다양한.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은행을 나와 사업을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네. 맞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뭐 IT 요즘 IT가 되게 많이 좋잖아요. 그런 기술자분들은 다른 IT 회사로 쉽게 옮겨갈 수도 있다고 전 들었는데 뭐 A에 다니다가 B로 이직하면서 월급을 올리고 B에 다니다가 다시 A로 가거나 C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은행은 그렇지 못해요. 뭐 우리은행에 다닌다고 해서 신한은행에 간다고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급여가 크게 바뀌지도 않고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에서 하는 업무가 뭐 S은행에서 했다가 W은행으로 간다고 해서 이 업무가 바뀌는 것도 크게 없고 뭔가 숙련도에 따라서 이게 더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크게 없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박하네.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은행원들은 당연히 그냥 정년까지 다니다가 잘 나가서 뭐 어디 좋은 회사 다시 작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뭐 한 60대까지 일하시다가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좀 그런 분들 뭐 본부장급 이상 임원분들은 그런데 가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영업력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거니까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감사라든지 아니면 임원이 되시는 경우도 좀 보긴 했는데 그건 뭐 어느 큰 대기업에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좋은 케이스. 네. 근데 뭐 은행에서 예를 들어 차장 이렇게 퇴직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요? 그냥 신입 직원을 뽑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 워낙 이제 소위 말해서 철밥통이라고 좀 안정적인 직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진급을 포기하고 대리나 네. 과장 뭐 요 정도 급에서 그냥 나는 더 이상 욕심 없다. 이걸로 정년 채울 때까지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진급을 막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많아요.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굳이 예전처럼 헌신하면서 그죠. 일을 하고 영업을 엄청 하고 해도 돈을 더 주는 거 아니거든. 내가 대출을 많이 한다고 대출금을 높게 받는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펀드를 많이 판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하라는 거 수량만 맞춰서 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정도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퇴근해서 그냥 삶 즐기고 야망이라는 게 좀 많이 없어질 수 있죠. 예전에 야망 있는 막 선배들 보면은 퇴근하고 지점장에 술 먹자고 하면 무작정 가는데 이제는 뭐 저 헬스 가야 돼요 아니면 저 친구랑 약속 있어 하면서 안 가기도 하고. 근데 은행은 좀 뭔가 그렇게 술 잘 먹고 아니면 자기 말 잘 듣고 하는 사람들을 아직은 좀 보수적이고 좀 꼰대 집단이라서 그런 사람들 많이 밀어주니까 그런 게 좀 진급 포기? 뭐 그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회사는 웰빙 차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차장인데 더 이상 진급 안 하고 네. 그냥 이거 정년까지 채우면서 네,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다니시는 네, 분을 네. 웰빙 차장이라고 예, 하죠. 응 하면서 이게 은행이 손님이 날 기다린 게 아니라 은행 저희 지점에서 기다리잖아요. 제가 번호를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손님 은행에 가는데 그 차장님은 하루에 뭐 3명, 4명만 호출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호출하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진급을 포기한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또 월급은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급 어느 정도 받아요? 그 정도 차장 정도 되면? 500만 원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400에서 500 네, 왔다 네, 갔다. 네.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대략 7천에서 8천 정도 받으시겠네요. 원천징수 선수 좀 이제 상여까지 합치면은 1억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상여까지 합쳐서 1억이 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3명. 3명 받고 네, 네. 그냥 진급 욕심 아예 없고 네. 정년까지만 채우려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전화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들. 실제로? 네. 어때요? 그런 분들 하루 일과가? 코떼기 그냥 양양 펀치로 뿌리고 싶은데. 진짜로 하루 일과 이제 출근. 이제 띵동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오전에 한 명은 땡겨요. 막 얘기하다가 연체자 관리한다고 전화 한참 하고 진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문자 보내고 핸드폰 좀 하시고 이제 은행이랑 거래하는 법무사가 오면 차 떠들고 그 사무장이랑 차 한잔하고 네,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고 밥 한 2시간 드시고 오시고 중간중간 담배도 필요하시고 또 이제 오후도 이렇게 한 2명 정도 손님 땡겨 손님 아는 사람 오면 뭐 사장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가시죠 뭐. 그렇게 하면 일이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지. 대출 심사할 것도 없지. 그리고 자기 뭐 오니까 서류 정리할 것도 없지. 본인에게 떨어지는 대출 연장 업무들은 할 줄 모르니까 다 후배들한테 분배. 나 이거 못하니까 니가 해. 뭐 그렇기도 하고 그냥 뭐 이거 줄게 5개만 해줘 여기도 5개만 해줘 이렇게 주면 차이 별로 없으니까 편하죠. 그러면 생각하니까 열받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은 경제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금융 지식을 더 쌓아서 은행분들을 욕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복리와 달리에 대해서는 중학교 개념원리 시간에 배우기도 배우죠, 하거든요. 배우죠. 네, 이자율 계산이라든지 네. 그런 걸 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어... 은행에 굳이 오래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전화통화 되게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뭐 계산해 볼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네이버에 뭐 원리금 계산기 쳐도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런 거를 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 보고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선생님 제가 우울증 같아요. 블로그 봤는데 우울증 테스트 해보니까 우울증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드시대요. 왜냐면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블로그를 맹신하다 보니 그런 오히려. 거라서. 예. 저도 제가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면 블로그에서 아니라는데요? 아니라는데? 맞아요?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빡쳐요. 얄밉고 아니 그럼 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업계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네 맞아요. 그런 거라서 좀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교육 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제 좀 금융이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나랑 밀접하진 않지만 사실 생활에서 제일 밀접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곧 금융이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일에 대한 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람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출을 해드림으로써 이제 어떤 분은 집을 사기도 하고 전세자금을 얻고 결혼자금을 얻고 또는 사업을 더 투자할 수 그죠.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왔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때가 엄청 보람차기도 하고요. 아니면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군인 장병분들이 군 장병 적금 가입하거나 이렇게 또 만기가 도래하는 걸 봤을 때 가장 많이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이런 보람찬 일을 잘 수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